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자, 송희 씨 크리스마스가 이제 거의 코앞이에요. 네. 캐롤 좋아하죠? 어떤 캐롤 좋아해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캐롤이 캐롤이 이제 라스트 크리스마스. The Last Christmas. 전 이 노래 저는 제 그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고백을 한다. 바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네. 아직까지 고백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타깝네요. 예.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맨날 들어요. 아니, 근데 캐롤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노래가 머라이어 캐리 노래 아닌가요?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빌보드 차트 1위 했더라고요. 또 1등 했어요. 네네. 거의 연금처럼 터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All I 맞아요.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의 가사가 진짜 요즘만큼 와닿았던 적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저 지금 영어 못한다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하시잖아요. 예.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네. 예. 근데 결혼도 한 현희 씨가 왜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때 같았으면 연말연시 가족과 친구들과 조금은 좀 들뜨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막 명동 한가운데 막 트리도 보고. 맞아요. 그 백화점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가서 그런 것도 셀카도 찍고. 네, 같이 보고 가족들이랑 사진도 찍고 막 이럴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밋밋한 연말연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속상합니다. 전 너무 속상하고 진짜 짜증나요. 네, 그래서 집에서만큼 이 노래만 들으면 저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좀 나더라고요. 차에서, 집에서 이런 노래 들으면은 진짜 이 캐롤 하나만으로도 코로나19가 좀 생각이 좀 덜 나고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완전히 종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참. 저도 완전 공감이에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에 단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로 현희 씨와 같은 소원을 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소원은 코로나의 종식. 그렇죠. 이 소원이군요. 예. 자, 이렇게 꾹 참고 조용하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잘 보낸다면 말이죠. 진짜 내년에는 송희 씨 소원처럼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 한번 듣고 오죠.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스타 친구 오늘 두 분이 아니라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김혜민 PD, 박성재 씨 그리고 정상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인일로. 아니 이렇게 5명이 있는 건 처음인 너무 이상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스크를 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맞아요. 거리두기를 하고 이럴 거면 있습니다. 굳이 모여서 하지 말고 전화 그래요? 연결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방송 웨백스로 잘 되던데요. 네네. 아니 저 옛날 사람이에요. 모여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정도당 스타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전화 연결해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요즘 아니 뭐 좋은 왜들 거 그래요? 많으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아니 요즘 밖에 못 나가겠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아무 이유가 걱정돼서. 의미가 없는 게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유 세상에. 네. 그래서 저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네.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자. 얘 진짜 약간 옛날 부장님 스타일 나오시는데요. 옛날 부장님 시절 살아본 것처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죄송한데 해촉 증명서 좀 떼주세요. 아니 안 돼요. 연금 때문에 좀 내야 돼요. 그거. 네. 요즘 프리랜서들도 그런 거 다. 내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해촉 증명서 띄워주시고 의료보험이랑 제출해야 되니까. 저분에 알뜰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그만둬도 제일 아무렇지도 않은 건 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네네. 정규직이니까 네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알죠. 네. 정말
공감이 되네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이 한 뼘 차이의 마지막은 마지막. 아니고요. 네. 수다의 마지막. 네, 수다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그래서 특별히 정사님 작가님까지 그동안 이제 함께 많이 해주셨잖아요. 반고종이셨는데. 예. 반고였죠, 반고. 예. 반고. 그렇습니다. 오늘 꼭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예,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보자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좀 정해본 게 세상의 이별입니다. 아이고. 이별 너무 싫어요. 아니 제목 듣자마자 네. 너무 눈물이 왈칵. 근데 좋잖아요. 할까요? 저는 하루빨리 코로나하고 좀 이별하고 싶고. 그건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이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2020년과도 좀 이별을 해야 되는데. 아우 지긋지긋해요. 예, 2020년 진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최악의 해로 기록이 돼. 다시는 이런 애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날씨도 엄청 추워지고 코로나까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이제 커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엎친 데 상황인 것 덮쳤어요. 같아서. 네. 예. 다들 어떻게 좀 이별 많이 좀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또 우리 프로 언니들. 이별 상림 작가님. 우리 언니 마지막 이별이 언제세요? 마지막 저는 네네. 그 연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별 경험도 크게 없어요. 음. 그리고 뭐 그런 이렇게 이별이라는 게 누굴 만나야 이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별로 이별을 해본 경험이 그래도 아무리 연애를 못했다고 해도 10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연애를 못했다고 10번. 이별을 10번이나 한 사람이 있어? 이 중에 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이별의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각자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꼭 남녀간의 이별만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별로 남녀간의 국한한다는 이별을 그런 하면 일단 이별의 시작은 남녀간의 이별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이별하게 되면 그 얘기해도 이별 돼요? 하니까요. 문화센터 아이하고 예. 가면서 듣는다면 지금 괜찮겠어요? 뭐 상관없죠 뭐. 문화센터. 요즘 어린이들도 다 그 이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괜찮아요. 이제 끝난다 보니까 안 들어요. 예. 예, 끝난다 보니까 안 들으니까. 성전이 이게 빠르시네요. 그래 한번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남녀간의 이별 10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요? 비지님 진짜 어머 이게 왜 아닌 짱이시다. 척? 어머 저는 왜 아닌 척해요? 황현희 씨는 아니에요? 저는 이별한 적이 없어요. 아 그 늘 디저브 됐어요? 아니요. 아니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니까. 아니죠. 예. 왜요? 맞고 끝나서 이별이라고 폭행을 당하고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맞으신 거예요? 제가 맞죠. 그럼 제가 때리고 끝나는 게 말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맞을지가 얼마나 어머 세상에. 결국에 얼마나 세상에. 진상을 연애하면서 했으면 맞고 끝내고 아니죠. 쉽지 않은데. 아니, 대부분. 아니 그 때리는 상대를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니 그것도 쉽지 않지만 대부분 그 연애하다가 맞으면서 끝내는 사람들이 네네. 그 무슨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니, 맞거든요. 그런 거는 안 아니면 절대 양다리라던가. 예, 예. 아니 근데 왜 보세요. 맞아요? 어디 황현희 씨가 양다리 치게 생겼냐고요. 박성주 씨, 이 방송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한 번 잘못했다가 박살납니다. 요즘 세상에. 예. 왜 맞아? 나 진짜 궁금해. 왜 맞았어요? 그냥 뭐 잘못을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깐죽대건져 이렇게 해가지고 깐죽대고 깐죽거리다, 막 웃기려고 그러다가. 장난을 좀 심하게 치거나 막 이러면 진짜 예 제가 너무 뭐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맞죠. 예, 화를 예. 끝까지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아니 그러면 맞아도 싸요. 예. 그것도 용끌 아닌가? 근데 이거 기사 제목인데 황현이 늘 맞고 끝나. 얼굴한 기사 너무 좋아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김인 PD님 연애 경험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10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10번이라고. 놀랐어요. 나 갑자기 저는 그냥 궁금해졌네.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던진 질문이었는데. 아니 뭐라고요? 이게- 성준 씨도 아까 10번 했다고 아니 했잖아요. 저는 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었었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분은 남봉꾼이라는. 이 성진 씨는 막 이렇게 연애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냥 낚시를 잘해요 본인이. 낚시만 잘하고 입만 잘 이렇게 텄는데 지금도 거의 예, 뭐 예. 보이스피싱이네요. 예. 예. 거의 보이스피싱. 걸린 거죠. 뭐 1000만 원 입금 한 네네. 거죠. 1000만 아니 원이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남봉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애 남봉꾼. 진짜 아니 근데 연애 10번? 사랑밖에 난 몰라.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북에서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북에서는 이별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저는 이제 탈북을 아니, 왜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러니까. 이별. 그 부모님들과 이제 이별을 한 거죠 네. 지금 이별 이 상황에서. 부모님과. 예, 예. 가슴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한 뼘 차이를 했는데 오늘 그 수다의 수다 마지막이라서 살짝 좀 속상하네요. 아니,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한 뼘 차이에서 말하는 이별을 얘기하면서 이상가족 얘기를 사실 안 한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말이 안 무조건. 되죠. 네, 근데 예, 사실 예. 저는 뭐 이렇게 되면 나이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이상가족 찾기 이게 그쵸. 화면이 그 자료 화면이 지금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산가족 찾기 레전드라 그래서 그 도는 화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가 그걸 보면서 진짜 대성통곡을 저희는 이산가족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막 우시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제가 다시 최근에 이제 레전드를 보면서 그 화면이 이제 이중 분할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계차가 그 시절에 이제 중계차가 가서 뭐 대전, 제주, 부산 이렇게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형제들이랑 만나는데 그 분할 화면이 돼가지고 형제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형제예요. 맞아. 그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게 지금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가 봐도 오빠고 누가 봐도 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몇 가지 그 기억들을 막 이렇게 맞춰가면서 뭐 너 그때 어렸을 때 이발소집에 맡겼잖아. 그때 비가 왔었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그 되게 유명한 그 남매가 있는 그 사연도 있던데 그 저는 이산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런 정서적인 공감이 사실 없는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요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거라는 얘기들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진 씨나 송희 씨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산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지금 말한 이 이산가족 방송 본 적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 봤죠. 영화에서. 국제시장에서. 근데 그거는 영화고 이건 정말 실제로 꽤 오래 했죠. 네, 저희야 뭐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북 이산 가족 그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뭐 한국에 이제 뭐 큰아버지가 있는데 뭐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금강산인가 어디선가 아무튼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비단 이불인가 뭐 선물 같은 거 정말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학교 친구들도 막 그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이게 남조선에서 뭐 물건 있냐고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별의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이별이나 뭐 이런 일 관련된 이런 이별은 사실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기약이라도 있는 건데. 그리고 자기 의지가 그나마 좀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이별은 진짜 그야말로 생이별 아닙니까? 저는 남북 교류가 계속 이루어진 이 이산가족만큼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꼭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거부터 없어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완전 남북 관계가 조금만 나빠지면은 일단 무조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산가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북쪽에도 있었다가 정말 성인돼서 여기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35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산가족, 여기 한국에 계시는 이산가족분들 그렇게 만나보면은 정말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정말 가족을 그리워하는데 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그리움과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족의 그림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이산가족분들은 첫 번째로 가족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면은 항상 이제 남조선 출신이라는 계급으로 찍혀가지고 그 한국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자기의 그 가족들까지 자기네 식솔들까지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남한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그리워할 여유도 없고 그리워해서 해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1차 이산가족 때 제가 제 친구의 아버지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주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갔다 오니까 무엇을 물어보냐. 돈을 얼마나 받았냐. 이렇게 됐어요. 슬프다. 그것도 너무 현실적인. 그래서 2차부터 북한에서 한국에서 주는 돈을 5,000불 이상 못 받게끔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이산가족 상봉단이 갈 때 그 선물해서는 안 되는 리스트. 그리고 북한 분들이 이런 게 오히려 그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한복, 내복, 내복이나 뭐 구두, 뭐 시계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돈 같은 거는 가져가도 이제 본인들이 쓰시기가 좀 힘드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괜히 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달러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처음에 이제 1차 때는 그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가시는 분들이 이제 북한 사회가 얼마나 고된지를 아니까 이제 막 쌈짓돈을 엄청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보니까 보이부 이러신 분들이 이제 상봉 끝나고 헤어지면 그 돈을 싹 다 이제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돈 받으면은 어차피 이제 그거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럴 거면 이 돈을 집 물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한복이나 뭐 구두, 오래 신을 수 있는 구두나 뭐 장화, 우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별이라는 것에서 아까 장난스럽게 이제 연애라는 주제로 좀 이별을 왜냐면 이별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애니까요. 연애 정말 맞죠. 남봉꾼 같네요.
해명을 안 듣고 마무리를 졌네.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뭐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남봉꾼으로 남으시죠. 와 진짜 그렇게 PD한테 잘 보이는 게 이겠다며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나를 애지만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참 그래요. 네. 저도 참 이상가족 마음 아프네요. 네. 네, 아니, 이렇게 근데 마무리하는 거라 저는 저는. 정말. 최근에 또 뭐 이제 그런 다큐나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이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그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부부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새신랑을 한 달 만에 이제 복중에 아이를 세상에. 안고 이제 나는 내려오고 남편이 북한에 있는 상황인 건데. 무슨 이별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남편을 슬프다. 이제 60년 만인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된 아들을 아이고, 데리고 참. 그 진짜. 남편을 만나러 이제 가는 게 그 다큐멘터리로 어머.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대박이다.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안 우세요. 어. 그게 너무 더 슬픈 거야. 그럼 아들은 막 울고 막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남편도 막 약간 눈물을 비추시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덤덤 그 세월 동안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그 세월을 다 겪었으니까 눈물을 더 안 이상 흘리시고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할머니는 여기서 이제 이른바 수절을 하신 거죠.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재가를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 그렇죠. 여성분하고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장가를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쿨하게 당연한 얘기를 왜 미안해하면서 하냐고. 어머, 할머니는 이건 안 너무 가셨고, 슬프다. 할머니는 안 가셨고. 할머니는 수절을 하시고 정말. 할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할머니가 되게 친절하게 아 이게 큰 아들이에요, 이게 뭐 작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어머. 하면서 등을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이제 못 만나잖아. 못 만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승에서 만나자고. 어머, 너무 마음 아이고. 아프다,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진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진짜 되게 진짜 너무 슬프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하고 저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은 게 차원이 다르구나.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가족도 되게 잔인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났잖아요. 만났고 또 기약 없이 또 이 생리별을 또 나는 더못 경험하게 버틸 것 만드는. 같아요, 오히려. 그게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나쁜 하거든요. 것 같아요. 예. 이게 차라리 잊고 살다가 이상가족 만난다니까 그 만나고픈 마음에 그냥 갔는데 또 이별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지난해에 그 죽은 자신의 딸아이를 AI로 이렇게 형태를 복원해가지고 엄마가 만나는 나 그것도 잔인한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만든 제작진하고 제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엄마는 그게 가짜인지 알지. 그리고 내 딸이 아닌 것도 알고 그 딸의 모양 AI로 형성된 모양이 진짜 내 딸의 얼굴과 전혀 다르대요. 그런데도 그래요? 엄마는 그 이별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걸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자의 한을 풀어주는 거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했지만 그런 거를 또 보면 우리 생각에는 잔인한 것 같지만 그들한테는 그 한 번의 또 만남이 삶을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줄 나는 진짜 이별 중에 제일 슬픈 이별은 사실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애기. 애기. 예. 뭐 부부는 사실 좀 떨어져 지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현희 씨하고 저는 부모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송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엄마 아빠의 맞아. 이별이 사실 정말 송희 씨가 그렇게 웃고 있지만 그 안에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런 날 가장 생각나죠. 제일 네. 보고 싶은 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 동네에서 살던 그 친구도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 친구랑 어디지 뭐 데이트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집에서 보낼 예정인데 가장 그냥 자나깨나 다 부모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첫눈이 왔잖아요. 네, 생각나요. 네, 첫눈이 왔을 때도 우리 양강도는 이럴 때면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고 보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잠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이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약간 뭐 텐션이 올라갈 때도 있고 가족 생각하면 이제 텐션이 다운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터넷 인프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SNS도 거는 그렇고. 못하더라도 화상 연결이나 아니면 서신 왕래라도.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 안 돼요, 게 진짜.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진짜 적어서 누구한테도 유해하지 않은 그 서신이라도 왕래를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을 계속 유지하는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이산 1세대들은 거의 90이 넘어서 맞아. 이제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죠. 거의 없으시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서신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사실 예. 북한이 조금만 전향적인 자세로 뭐 송희 씨나 뭐 성진 씨 같이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한테 이제 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산 가족들한테는 화상 통화도 좀 하고 뭐 그 이메일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북에서도 분명 통신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없다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서로 교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민족만큼 솔직히 잔인한 민족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사실 중국도 보게 되면은 대만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비행기도 왔다 갔다 왕래가 하고 가능하죠. 왕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우리도 전쟁 겪고 뭐 중국도 역시 뭐 전쟁을 겪고 이제 대만과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겪고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누가 무슨 뭐 싸우자고 합니까? 그래요. 뭡니까? 맞아, 그냥 맞아. 전화라도 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보내주는 돈이 200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예? 그걸 30%다 띠가는 아이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도 너무 잔인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를린 장벽 넘는 거나 이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8선 이렇게 벌어지고 뭐 비무장지대 그렇죠. 이런 데보다 수월하잖아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떨어뜨려 놓고 맞아. 그 가운데도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고 지뢰다 심어 놓고 이런 거 보면은 나 진짜 너무 심하다. 오죽했으면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체제에서 아예 그 영상 통화를 못 하게 하니까 우리 양강도 국경 지역이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그 중국 전화기로 위챗으로 영상 통화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모님들이랑 영상 통화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다 보여주고 제가 너무 무슨 좋아하셨겠다. 제가 무슨 차 탄다는 걸 다 보여주겠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예. 세상에 그래서 그걸 봤어요 엄마 아빠를? 그럼 그래서 영상 동안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2018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삼지연 갔다 왔잖아요. 그 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2019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 했어요.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럼 비용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브로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영상 통화 하는 건 비용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거기서 이제 돈을 자르는 이것도 거죠. 잔인하다. 이거 약간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럼 우리한테 돈을 입금해라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영상 통화 맞아요. 서비스인 거야? 네, 영상 통화 아니 서비스.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얼굴 딱 2년 만에 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땠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는데 막 뭐 울고불고 이럴 새가 없고 그냥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 한 10분이라는 그 5분 10분 타이밍에 이제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울 시간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안 울어요. 추적을 하거든요. 맞아. 최근에는 10분 내에 딱 끝내야 독일 지게를 갖다 놓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이제 오래 딱 하면. 신호를 신호하게 되면은 그 아예 그 탐지기. 장소까지 딱 찾아오니까 이번에 누나랑 통화했거든요. 통화했는데 누나가 북한에 있어요. 예, 통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그 키스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북쪽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서 전화하면 그쪽에서 전화하고 해가지고 전화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영상. 뭐 울고 할 새가 없어. 근데 우는데 아이고. 저는 웃긴 게 저희 누나가 그 평양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야, 난 진짜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랑 다 울다가 다 웃었다니까요. 어머니 뭐 무슨 아무튼 그게 너무 낯설어서 웃기고. 아니 이게 세상에 나는 이게 딱 그 가식 자기가 같은 썼던 말인데. 우리가 썼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 계시나요? 이렇게.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어쨌든 가식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엄마도 웃겨가지고 다 웃었다니까요. 누나가 그만큼 달라졌구나 이제. 예, 예.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익숙이 된 거죠. 예. 달라져가지고 그 평양말을 듣는데 네.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막 간지러워가지고. 어쨌든 이 이산가족이 지금 1세대 분들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1세대 분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죠, 나오고 이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자제분들이 예. 그런 걱정을 하신대요. 이제 이산가족도 추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내가 다 해주는 다 게 아니라 못해요. 그 특정한 인원을 이제 뽑아서 하는 건데 네. 어르신들이 이제 당첨이 되면 너무 좋아하시지. 근데
자식분들은 걱정, 이분이 이걸 보고 나서 이 그 후폭풍을 견디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렇게 하면 감정의 고조가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다운이 되고 못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기력이 되게 급격히 쇠하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제분들은 그런 걸 되게 또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실마리 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 교류는 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이 방송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거는 이건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세대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소희 씨나 또 성진 씨가 이상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이별 얘기를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좀 돌려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상가족도 이별이지만 우리가 이 방송, 그러니까 이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여태까지 했던 방송을 제가 오랜만에 제가 했던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했던 방송들 쭉 누군가가 왜 서로 적어서 왜 프로필처럼 만들어주는 왜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쫙 한번 봤더니 정말 1000개가 넘더라고요. 대박. 제가 했던 코너부터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진짜. 네, 한 15년 동안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역사네, 역사. 네,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개그맨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현장 코미디이기도 했고, 그렇죠. 거기서 진짜 뭐 현희 씨를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배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현희 씨는 그런 사실 그냥 프로그램이 하차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개그 콘서트가 가지는 의미는 되게 다르지 않았어요? 개그 콘서트는 저의 꿈이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콘 1000회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개콘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청춘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청춘이다. 저의 젊었을 때 그 열정과 땀과 노력과 모든 걸 다 바쳤던 15년 동안의 시간을 내 청춘을 바쳤던 그 청춘을 보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청춘을 보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같이 이제 시작했던 개그맨들이 그런 프로그램과 이제 젊었을 때 그것과 이제 인사를 한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낭떠러지에서 그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게 사자도 태어나면 그 새끼 사자를 밀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사실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요. 왜냐면 유머 1번지도 사실 우리의 그 추억 속에 정말 머릿속에 길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거 6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개그 콘서트는 19년을 진짜 장수 프로그램이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그 개그 프로그램이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공유하는 40대, 50대, 뭐 30대, 20대까지의 뭐 맞아요. 10대 이제 후반까지의 이 뭐래 정서적인 이 공감대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아침 뭐 이제 개그 콘서트 끝나는 음악이 나오면 내일 월요일이구나. 학교 가야 되는구나. 맞아.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 이제 작별을 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후배들 보기에도 좀 미안하고 그렇죠. 제가 좀 해준 게 없으니까. 개콘은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힐링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너튜브에 클립 영상으로 이제 계속 그 레전드 짤만 보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개그맨들이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현장 코미디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시대 흐름이 진짜 많이 바뀌고 너무 오래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라는 테이블 위에서 하는 거에 대한 한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고 표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재정비해서 다른 형태의 다른 코미디 쇼가 나오게끔 하는 되게 자양분이 잘 그럼요. 될 것 같아요. 코미디라는 장르, 웃음이 뭐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웃음과 작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삶에 의미가 없는 거고 맞아요. 웃음이란 코드는 언제 어느 곳에서 재탄생이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지금도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농담도 던지고 재미있는 말을 해서 웃음을 주면 이게 바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미디는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파생되어 간다. 그리고 뭐 너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 다른 매체를 만나서 맞아. 어떻게 파생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갑자기 이런 작별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도 슬프다. 방송국에 있으면서 YTN과의 작별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없죠. 절대 없죠. 좀 생각해 볼 텐데.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꼭 붙어 있을 거고요. 근데 네네.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태프들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니까 여기 붙박이로 있지만 작가도 그렇고 뭐 출연진들도. 게스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또 뭐 인턴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다 헤어질 때마다 세러머니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자체가 너무 슬프고 스트레스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쿨하게 우리 다시 만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이별이 슬프니까. 저 말은 지금 말이죠. 우리 회식 없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데카로도 사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없는 아,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예. 지금 우리의 이별도 그냥 굉장히 쿨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담담하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판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나요? 이게 돌아요. 네. 레코드판처럼 맞습니다. 언젠가는 네네네. 돌아서 다시 돌고 만나게 되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뭐 사직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캐주얼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건 요 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 다시 맞아요. 만날 그렇죠. 거라는 가능성이 네.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캐주얼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음악으로 하면서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 판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영원한 족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심파 같은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무엇인가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다투는 제 그 후배들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선배가 모든 거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야, 너 다시는 안 한다. 뭐 하고. 의견이 근데 많이 다르죠. 예, 예. 근데 그게 1년 가게 되면은 또 어떤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미 다 이제 성은 풀렸지만은 얼마나 소목소목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싫어도 참고 지나가게 되면은 다음번에 만날 때 지금처럼 민망스럽고 그러진 않지 않느냐. 이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저분이 이별 제일 잘하거든요. 예, 정진 씨가. 저는 그래서 이별을 영원한 너무 필에서 잘해줘요. 예, 예. 프로 이별로. 네, 그래서 예. 원수가 없어. 예. 다 좋아해. 여자든 뒤에서- 남자든 다 그래서 좋아해. 저를 뭐 엄청나게 깠대요. 근데 저는 상관 안 해요. 만나게 되면 어우 잘 지냈어. 뭐 그러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헐리우드 마인드네요. 와이프도 헐리우드잖아요. 미국 여자.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잉글래시. 진짜 맞는 얘기예요.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렇죠.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는 것 네.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별할 때 이별을 잘못하면은 사실 그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 뭐 예를 들어 한 뼘 차이 없어졌다고 PD한테 똑바로 안 해? 뭐 이러고 나갔어. 막 그러면 맞아요. 다시는 저 인간 안 써.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저는 프리랜서시고. 왼팔에 김혜민이라고 문신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랑 똑같아요. 전 정말? 이쪽에 있는데. 네네네. 야, 저 이게 십자 가까이 네네. 겨드랑 밑에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럼요. 야. 제가 여러분 네, 네.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별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아, 저는 PD님 게 김태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그만해. 그만해. 더하면 취해져요. 이제. 아니, 한 번도 그런 분들 만나지 매기는 못해가지고. 진정성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 접수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별에 대해 얘기할 게 이제 2020년. 아, 맞아. 2020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2020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신지 좀 궁금해요. 김인 PD님부터 얘기해 보시죠. 머리 다 예. 절레절레.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월급이 제때 나왔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정규직이니까. 살았어요. 예, 근데 예.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참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지금 뜨뜻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1년을 지내왔고 정말 코로나하고 날이 이렇게 추울 때 고생할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2020년 같은 해는 안 왔으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상희 작가님도 한 말씀 저는 해주세요. 약간 도둑 맞은 것 같은 왜? 느낌. 그렇죠. 맞아요. 아무것도 예. 못하고. 맞아요. 그냥 제 2020년이 그냥 한 해가 그냥 통째로 도둑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다 같이 합의해서 2020년 다시 한번 살면 안 되냐. 맞아. 나이 한 살 까지고. 나이를 한 살 까지고. 법으로. 네네. 그래서 2020년은 없는 걸로. 밀레니엄 좋다. 올 때처럼 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다 같이 한번 세팅을 다시 하면 안 되냐. 내니 몰래 그거 자 하나 그렇죠, 둘 셋 착각해가지고 그렇지, 정신다. 예. 근데 나는 그럴 정도로 너무 시간이 1년이라는 아쉽죠? 시간이 예. 그냥 뭐랄까
뭐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뭐 다 너무 조심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너무나 잃은 게 많고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제 하나의 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시련이 우리한테 배려와 연대라는 희망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배려와 연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절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전이 소중했구나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배려하고 연대하는 힘을 우리가 이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좋은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진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송이 씨랑 박성진 씨가 한 뼘 차이의 실제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함께했던 2020년 어떠셨는지. 네. 함께했던 2020년은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북한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난의 행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을 했던 곳이 만약 북한의 90년대 역사거든요. 근데 저는 2020년을 왜 고난행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으면서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고난의 행군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더 강해졌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2020년에 우리한테 고난의 해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보다도 더 아픔이 오더라도 견디고 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송희 씨도 한 말씀 하실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벚꽃놀이도 이렇게 보러 가야 되고 뭐 단풍이 보러 가야 되고 정말 다닐 때도 정말만 했는데 이 코로나로서 이제 친구들도 못 보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있어서 저의 외로움을 좀 더 많이 지속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랬던 외로움을 극복하고 2021년 내년을 맞으면서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별할 시간이네요. 이별할 시간에 네네네. 사실은 우리 정사임 작가를 꼭 부르고 싶었던 게 저하고 정사임 작가가 이제 이 코너를 같이 기획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때 정사임 작가하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진짜 웃기고 재밌는 대북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북 프로그램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싸우던지. 맨날 싸웠어요. 북한의 그런 너무 안 좋은 정책만 체제의 어려움만 조명하는데 우린 사람 얘기해보자. 그래서 맞네요. 우리는 무조건 웃겨야 된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고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인연을 이렇게 끌고 왔고 사실 이제 오늘 수다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저희가 막방이에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아쉬우실 텐데 그 아쉬운 마음은 였으면 좋겠네요. 아쉽죠. 네네네.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사임 작가한테 좀 마지막 얘기를 또 작가로서 듣고 싶어서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PD로서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남으니까 저분이랑 여러분 저는 계속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저 여기 다른 거 녹음하러 와요. 네, 그래요? 내 눈에 띄지 마소. 네. 저희가 사실 생각했던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심각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그런 주제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우리 곁에 늘 생활의 하나의 이야기처럼 통일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취지였고 재밌는 얘기 수다 떨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그 얘기의 주제 속에 항상 통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해야만 이것들이 새롭고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취지였고 사실 한 뼘 차이가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일, 북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캐주얼하게 또 아니면 내 생활 속의 이야기처럼 얘기할 수 있는 한 시간이었다면 저희한테는 그보다 더 한 성과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후원자가 있더라도 저는 이런 한 뼘 차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조금 쉬더라도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시즌 2. 그때도 불러주세요. 네. 시즌 2 예고 가나요? 네. 제일 열받는 게 시즌 2 시작했는데 나만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진짜 열받는 거고. PD가 또 제가 제가 아니어도 빨리 여기 YTN이라고 문신을 새겨요. 아니요. 황현희 씨는
그런 급은 아니에요. 네. 고릴라가는 급이기 때문에. 저는 YTN 공채 개그맨이에요. 제가 일기입니다. 예.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다. 야, 세 분과 함께 했던 수다, 그냥 뭐 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미와 함께 감동과 또 생각할 거리를 주었던 진정한 남과 북의 이 한 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성준 씨, 김윤 PD님 그리고 정산희 작가님 언젠가 어느 곳에서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